벽에 걸린 두 개의 시계가 정확히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나는 서울역 표준시, 또 하나는 집안 시간. 남원호는 매일 아침 두 시계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68세, 전직 기관사, 35년간 단 한 번의 지연 사고 없이 기차를 몰았던 그의 자부심이었다. 아빠 아침이에요. 33살 딸 수빈이 식탁에 김치찌개를 올리며 말했다. 원호는 시계를 한 번 더 보고 의자에 앉았다. 7시 30분. 정확하구나. 수빈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했다.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하며 불규칙한 삶을 사는 자신과는 달리 아버지는 언제나 일정했다. 아빠, 오늘 저녁에 누군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원호가 숟가락을 멈췄다. 남자친구? 네. 윤태하라고 해요. 국제구호 NGO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 어머니는 갤러리 관장이세요. 원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은 말보다 생활 습관이 정직하단다. 시간을 지키는지 약속을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야. 수빈은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넘겼다. 하지만 원호의 눈에는 오랜 세월 기차를 몰며 익힌 예리함이 번뜩였다. 저녁 7시 집 근처 한식당에서 만남이 있었다. 윤태하는 깔끔한 정장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윤태하입니다. 수빈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앉으시죠. 식사가 시작되자 태하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을 소개했다. 어제까지 부산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 복구 지원 업무였죠. 막차를 타고 올라와서 피곤하긴 하지만 수빈이와의 약속이라 기꺼이 왔습니다. 원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런데 태하가 스마트폰으로 기부 영수증을 보여주는 순간 원호의 눈이 번뜩였다. 화면에 나타난 승차권 사진의 날짜가 어제가 아니라 이틀 전이었다. 그리고 NGO 로고도 어딘가 어색했다. 아버님의 일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시 운행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람들의 시간을 책임지는 일이니까요. 원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다. 태하가 말을 이어갔다. 저희 아버지도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시는데 어느 대학 무슨 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하가 잠깐 멈칫했다. 아, 그게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셔서요. 정확한 소속은? 수빈이 끼어들었다. 아빠, 너무 캐묻지 마세요. 원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관사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전망 좋은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 분위기는 한결 편안했다. 태하는 해외 파견 경험담을 재미있게 들려주며 수빈을 웃게 만들었다. 그때 옆방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장보라는 원호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제 동생도 그 사람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거든요. 수빈이 벌떡 일어났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태아는 침착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마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것 같네요. 하지만 원호는 장보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다. 연락처를 주세요. 언젠가 시간 순서대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빈은 화가 났지만 원호의 단호한 표정에 더는 말하지 못했다. 원호는 오랜 동기 박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67살의 박진수는 철도경찰대에서 퇴임한 후 민간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진수야, 부탁이 있다. 무슨 일이야? 사람 하나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윤태하라는 놈인데. 며칠 후 박진수가 결과를 가져왔다. 원호야, 이거 심각해. 윤태하가 말한 NGO에는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명함에 적힌 회사도 이미 폐업한 법인이고. 원호는 자신이 캡처해둔 승차권과 영수증 사진을 다시 살펴봤다. 발급 서체와 레이아웃이 모두 어긋나 있었다. 교수라는 아버지, 관장이라는 어머니도 확인이 안 돼. 이건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야. 원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수빈에게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다. 사람은 스스로 보아야 믿는다는 것을 그는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원호는 장보라를 만났다. 커피숍에서 그녀는 동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 동생이 작년에 당했어요. 똑같은 수법이었죠. 약혼하자고 하더니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돈을 빌리고 그리고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장보라는 문자 메시지 캡처들을 보여주었다. 물주만 잡으면 한 방에 정리된다는 문자도 있어요. 계좌 추적해보니 다른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더라고요. 박진수가 추가 자료를 가져왔다. 이놈, 가짜 부모까지 섭외해. 상견례 대행 알바 계약서도 있어. 완전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원호의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기관사였던 그는 감정보다 계획을 우선했다. 상견례를 하자고 해보자. 등판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원호는 수빈에게 말했다. 태하 씨와 결혼을 허락하겠다. 양가 부모가 만나는 상견례를 하자. 수빈은 기뻐했다. 정말요? 아빠가 태하 오빠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좋은 사람 같더라. 태하는 급히 부모님을 준비했다. 며칠 후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가 열렸다. 원호는 미리 별실을 준비했다. 벽 뒤에는 스크린과 스피커, 녹취 장비를 설치했다. 옆방에는 박진수와 장보라가 대기하고 있었다. 상견례가 시작되기 전 원호는 시계를 다시 한번 맞췄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거짓을 이길 힘이 있다. 그의 독백이 작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건배가 끝나자 두 번의 노크 소리가 들렸다. 원호의 신호였다. 갑자기 벽면에 스크린이 내려왔다. 태하와 가짜 부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서 이 자료들을 보시죠. 첫 번째 화면에는 승차권과 영수증의 날짜, 양식 불일치가 나타났다. 윤태하 씨가 보여준 부산 출장 승차권은 날짜가 틀렸습니다. NGO 기부 영수증의 로고도 구버전이고요. 두 번째 화면에는 법인 등록부가 나타났다. 윤태하 씨가 소속되어 있다는 NGO에는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명함의 회사는 작년에 폐업했고요. 세 번째 화면에는 가짜 부모 대행 계약서가 나타났다. 이 두 분은 상견례 대행 알바로 고용된 분들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채무 내역과 물주 문자들이 화면에 떴다. 이때 장보라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제 동생도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약혼하자고 해놓고 돈만 뜯어내고 도망쳤죠. 태하의 가면이 벗겨졌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함정을 판 거잖아요. 함정이 아니라 진실이야. 내 본명은 강문석, 38살. 다중채무자의 사기 전과자지. 수빈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다. 끝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박진수가 문 앞을 막으며 말했다.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몇 달 후 강문석은 다른 피해자들과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수빈은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원호는 수빈과 함께 동해 바다를 걸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을 믿는 건 나쁜 일이 아니거든. 파도가 일정한 리듬으로 밀려왔다. 원호는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차가 늦을 때도 목적지는 변하지 않는단다. 멈춰 섰다가 다시 가면 돼. 수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답답했지만 지금은 그 일정함이 고마웠다. 원호는 손목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오전 10시였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되고 있었다. 장보라의 동생도 상담 치료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 시작했다. 원호는 벽에 두 시계를 다시 맞추며 생각했다. 35년간 지켜온 무사고 기록처럼 진실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의 편이었다. 거짓은 언제나 시간에 걸려 넘어진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나 정직한 사람들의 편이다. 기차는 다시 정시에 출발했다.